사람이 쓰는 단어들 같은 걸로 검색을 해보자고 해서 만들어둔 데모거든요. 그리고 50개의 단어를 매 부분마다 이제 예측하게끔 해서 저 단어들로 음악을 검색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이 곡들을 들어볼 수가 있고, 이 태깅 알고리즘이 곡 전체를 듣고 이제 예측하는 형태가 아니라 뭐 매 1초마다 이렇게 예측을 계속 해주는 형태라서 그 예측값들의 변화를 이제 동그라미 크기로 동그라미 크면은 이제 그 순간에 트랜스레이션이 이 연주자가 어떻게 이렇게 왜 이게 익스프레시브하게 되는지 왜 이렇게 감동적으로 들리는지 그걸 이제 분석하고 그걸 다시 합성하는 방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템포로 쳤는지, 그다음에 어떤 세기로 쳤는지, 이제 그 두 개가 아무래도 제일 큰 연주에서 제일 중요한 축인데, 그래서 음표의 속도랑 세기를 어쩌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주에서 듣고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는 연구인데요. 기계적인 악보로 연주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려줄게요. 같은 곡인데 굉장히 이제 템포도 전방을 쭉쭉 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들리고, 누가 들어도 아 이거 컴퓨터가 그냥 진짜 감정 없이 친 거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겟이 이제 시작해서 이게 다이나믹을 다 이렇게 입혀가지고 각각의 세기를 얼마나 했는지, 왼손은 어떻게 쳤고 오른손은 어떻게 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선율이 좀 더 세겠죠. 이제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 오디오로 녹음되어 있는 피아노 연주를 굉장히 이제 사실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연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음악 비전이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진단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노느냐에 따라서 이 자체를 보는 그레데이션의 어떤 부분이니까 색깔 예상자뿐이 아니라 고령자라든지 원체크 이상이 있는 경우는 모두 해당이 되는데, 스쿨바로 정보를 조절해 줌으로써 가장 자기에게 맞는 감정적인 만족도를 높고 최적화된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연구실은 김가현 씨가 가장 쪽 연구를 하는 연구실이라서 이제 우리 컴퍼스 버추얼 리얼리티이고요. 네, 좀 작아요. 이거 보시다 보면 메뉴가 붙어있는 이게 아이 트래킹이거든요. 그 메뉴를 클릭하고 싶은 걸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손을 해서 손이 이렇게 클릭이 되나요?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손 해서 클릭하면 클리킹하는 제스처거든요. 뒤를 돌으셔야 돼요. 네. 뒤를 완전히 이렇게. 저희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랩 IM랩이고요. 저희 리서치 에리어는 이제 HCI 쪽 그리고 뉴미디어 아트 쪽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늘 데모 보여드릴 거는 은지 씨랑 저랑 둘 다 HCI 쪽이어서 둘 다 HCI 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FT 센스는 이렇게 어떤 터치패드나 기계가 아니고, 우리가 터치 입력을 할 때 기존에는 이제 포스라든지 아니면 투디멘셔널 그 좌표값까지만 인식을 했는데, 그 이상의 엔드 이펙터가 가지고 있는 강성을 또 터치 인터페이스에 추가를 해보자는 이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0점을 잡고요. 그러면 처음에 닿는 위치, 힘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실제 테스트할 때는 처음 0점 잡은 그 위치에서부터 조금씩 힘을 늘려가요. 그러면 이제 로드셀과 밑에 있는 프레셔 패드가 어떻게 힘을 받아들이나, 그리고 프레셔 패드 안에서 그 엔드 이펙터 에리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이번에 한 연구는 이제 마우스로 그 입력을 넣을 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고정된 타겟으로 진행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움직이는 타겟을 클릭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뭐 위험하게 움직였는지, 뭐 의도된 클릭이었는지, 그러니까 실수로 이렇게 미끄러져서 누른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의도한 클릭이었는지, 그런 걸 구분을 하는 버튼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스크린X를 연구실에서 개발을 해보고 프로젝터를 이렇게 쫙 투사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내가 TV같이 조그만 공간보다 공간 어떤 크게 투사를 해주니까 몰입감 있는 환경을 얻고 너무 좋다. 하지만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그거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보여주는 데만 좀 급급했다라고 하면은 급급했다는 아니고요. 네. 보여주는 데만 좀 중점을 뒀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거를 공간에다 프로젝터로 투사를 함으로써 사용자가 좀 공간과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은 이제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 분류를 해서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저희가 이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TV를 가리키고 네, 이렇게 TV 리모컨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TV를 틀면은 TV가 틀어지고요. 만약에 제가 스피커를 가리키고 어떤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거 오디오로 또 변경이 되고 보통 이렇게 집에서 보시면 이렇게 TV를 보세요. TV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눈의 시야각은 되게 넓은데 이 되게 좁은 시야각만 콘텐츠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좁은 시야각의 콘텐츠를 저희가 저희 시스템을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더 훨씬 넓은 시야각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주얼 미디어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조경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연구실을 사용하고 있는 모션 캡처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시스템은 모션 캡처 시스템이고요. 이 캡처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그 액터가 보시는 것처럼 수트를 주고 그 위에 마커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커입니다. 수트 같은 경우 수트보다 그 위에 마커를 캡처를 함으로써 사람의 동작 같은 것들을 캡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액터가 얼굴을 연기를 하고 그걸 다른 캐릭터로 씌워주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걷는 동작을 한번 캡처해서 이걸 자동으로 늙은 사람이 걷는 것처럼 변환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모를 또 한번 보시면 이제 왼쪽에 사람이 연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자동적으로 다른 애니메이션 캐릭터한테 그 리타겟팅이라는 작업이 수행이 돼서 그 자연스럽게 얼굴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기 아바타를 원격으로 보내서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아니면 에브리데이 텔레포인에서 저희가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현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예요. 첫 번째 하우스에 X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두 번째 하우스에 Y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요 X의 아바타를 이제 어디론가 위치시키고 요 Y의 아바타를 어디론가 위치시켜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할 때나 또는 뭐 TV를 볼 때 그 각각의 다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곳에 저희가 이제 아바타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공간에 대한 가구 정보, 서로에 대한 거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팅해서 플레이스먼트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좀 트래킹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실제 생활 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플레이스먼트를 조절하는 그런 특징이죠. 다음 저의 연구는 이제 모션 리타겟팅에 대한 연구인데요. 그다음에 아까 비슷하게 짠 이렇게 저도 그 프로토타입을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쪽으로요. 그 하나의 이제 간단한 모션 캡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모션을 캡처해서 이 캡처된 데이터를 다른 공간에 보내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아이언맨도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저의 의자와 저의 책상이 다른 공간에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모션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의자 위에 제가 떠서 말씀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이 의자의 크기에 맞춰서 사용자의 모션을 변형시켜주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옳은 일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인의 그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서 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적인 그 문화인이기 때문에 이 문화에 속해져 있는 동안은 문화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는 거는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되겠지만 내 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만하면 아닐 자격이 있잖아요. 따로 또 같이 행복하세요. 따로 또